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전기부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1회 2022년도 제1회 전기 산업기사 CBT 전기 기기 파트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 같은 경우는요, 제가 다산해둔 네이버 카페에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고정 댓글에 보시면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서 학습하시는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자, 다산에도 전기 산업기사 CBT 보건 오픈 카톡방이 있습니다. 자, 그 카톡방에는 4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옥화방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보셨을 겁니다. 오픈되어 있어요. 따라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어디 그냥 기출문제 뒤져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번 회차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CBT는 랜덤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문제도 랜덤인데. 자, 그런데 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CBT 문제를 출제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회차에 치시는 분들은 항상 비슷한 문제들이 겹친다는 거예요. 저희도 복원을 하면서 계속 제보를 받다 보면은 똑같은 제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 이 복원 문제를 보시고 시험을 치러 가셨던 분들이 최소 40% 이상이 어떻다? 그대로 나왔다라고 말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시험 치러 가시기 직전에 이거 반드시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간단하게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맞추기 위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갈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상 전파 전류의 맥동률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요, 전기기기 60점만 넘자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네이버 카페에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밑에 고정 링크 달아 드릴게요. 이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뭐였어요? 자,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맥동률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맥동률은 121%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자, 단상 전파 정류 회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맥동률은 48%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삼상 반파 정류 회로의 맥동률은 얼마야? 17%죠. 삼상 전파 정류 회로의 맥동률은 4%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단상 반파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단상 전파가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삼상 뭐예요? 반파입니다. 반파 다음 전파죠. 그리고 삼상 전파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랬을 때 맥동률이 어떻게 돼요? 맥동률이 아까 뭐라 했어요? 단상 반파 1, 2, 1이라 했어요. 단상 전파 48이라고 했어요. 단상 반파 여기 적혀 있잖아요. 17이에요. 그 다음 단상 삼상 반파죠. 자, 삼상 전파 얼마예요? 4%입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단상 전파를 물었기 때문에 뭐다? 48%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상 반파, 단상 전파, 단상 반파, 삼상 전파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맥동률이 작아진다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다음 중 맥동률이 가장 큰 것은? 이런 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다음 중 맥동률이 가장 큰 것은 단상 반파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돌극형, 철극형 발전기에서 직축 리액턴스 XD와 행축 리액턴스 XQ 크기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분명히 자, 돌극형
자, 철극형을 묻고 있습니다. 돌극형, 철극형. 돌극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철극형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자, 돌극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돌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친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출되어 있는 친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철극형은 이 철자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한자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욕이 아니라 볼록할 철자죠. 이게 뭐야? 볼록할 철자야, 볼록할 철자. 그러니까 얘도 뭐야? 튀어나와 있다고. 그럼 튀어나와 있는 애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요 거리랑 분명히 어떻게 돼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다시 얘가 더 짧을 거 아니에요. 돌출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더 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짧은 놈이 뭐예요? 짧은 놈이 지금 직축이죠. 직축 리액턴스를 뜻하는 거예요. 긴 놈은 횡축 리액턴스의 가로 횡자잖아. 그럼 둘 중에 뭐가 클까요?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당연히 가까이 있는 애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축 리액턴스가 횡축 리액턴스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겁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직류기에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전기자 반작용이 뭐예요? 주자속을 방해하는 놈이에요. 주자속을 방해하는 놈이야. 근데 뭐라 나왔어요? 주자속이 증가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이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삼상전원을 이용하여 이상전원을 얻는 방법. 네, 이건 암기법이 있습니다. 제 강의 영상에도 있는데 뭐다? 자, 스코트 결선, 그리고 메이어 결선, 그리고 우드브리지 결선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마우스 아시죠? 마우스. 좀 더 발음을 굴려보도록 하죠. 마우스. 자, 좋습니다. 뭐라고요? 마우스. 예. 자, 마우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메가 뭐예요? 메이어 결선입니다. 메가 메이어 결선. 우는 우드 브릿지 결선. 스는 스코트 결선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스코트 결선도 T 결선이라고 부르니까 요거까지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문제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PWM 인버터에서 나타나는 고조파의 영향이 아닌 것은 답은 뭐다? 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계적인 마찰과 관성입니다. 이 뭐 당연한 거죠. 고조파가 아니라 기계적인 마찰과 관성은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부딪혔을 때 생기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조파의 영향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마찰은 고조파의 영향이 아니라 기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요 문제 자주 나오죠.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결론은 뭐다? 다리가 3개가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이것도 정유기 파트 문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요, 제가 여기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자, 요 링크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 뭐 숫자, 다시 숫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가 뜻하는 게 뭐냐면요. 자, 1은요, 단방향입니다. 2는 양방향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단방향은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양방향은 양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숫자가 바로 다리 개수입니다. 다리 개수.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다리가 몇 개다? 2개라는 거예요. SCR 다리 3개예요. GTO 다리 3개예요. LASCR 다리 3개예요. DIAC 다이악은 다리가 2개예요. 트리악은 다리가 3개예요. SSS는 다리가 2개예요. SCS는 다리가 4개가 됩니다. 따라서 SCS는 다리가 4개니까 3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권선형 유도전동기 뭐 나오잖아요? 뭐다? 무조건 2차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2차가 뭐예요? 2차 저항 기동법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입니다. 그리고 게르게스법이 나옵니다. 자, 2차를 왜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도 있습니다. 그게 또 뭐예요? 2차 여자 제어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가 들어가면 권선형 유도전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 첫 번째 2차 저항법, 그리고 두 번째
게르게스법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에서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자, 여러 가지만 있겠지만 뭘 기억하라고? 2차만 기억하라고. 2차만 기억하라고요. 2차만 기억하면 무조건 권선형 유도전동기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인과 전압이 일정할 때 변압기의 와류소는 어떻게 되는가? 자, 전기 기기 파트에서는 인과 전압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없더라도 인과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와류손의 공식 보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K의 TBF의 전체 제곱입니다. 뭐라고요? T, 두께, B, 자속 밀도 F, 주파수의 전체 제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학 문제에서 와류손과 주파수의 관계를 묻는다면 당연히 주파수 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그런데 전기 기기에서는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전기 기기에서 우리가 E는 4.44 F파이 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랬을 때 4.44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가 되는 거고, 역시 이 파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한 놈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면적도 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무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권선수도 어떻다? 정해져 있으니까 무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남는 게 뭐예요? F와 B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E는 뭐다? FB라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고, 다시 적어서 B라고 하는 친구는 F분의 E다 라고 여러분들이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를 어디다 대입해준다? 자, B에다가 대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F가 어떻게 돼요? F가 삭제가 됩니다. F가 사라져요. 따라서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요. KT제곱은 이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때 이 제곱만 일정하다면 이 와류손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주파수가 없죠? 주파수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결론은 뭐다? 제가 설명을 좀 과하게 했는데 이 와류손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기에서 나오잖아요. 주파수와 무관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자, 히스테리시스는 KFB의 제곱이에요. KFB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F에다가 F분의 2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B의 제곱이기 때문에 F가 살아남아요. 따라서 이가 일정할 때 F랑 어떤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반비례. 어디에서? 기기에서. 자기학에서는 주파수와 비례 관계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기기니까 어떻게 일단 기억한다 여러분들이. 자, 히스테리시스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와류소는 주파수와 무관하다.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상 반파 정류로 직류전압 150V를 얻으려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최대 역전압, 첨두 역전압이 몇 볼트 이상의 다이오드를 사용해야 하는가? 자, 요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첨두 역전압이에요. 그럼 단상 반파의 경우 첨두 역전압은요. 자, 끝에만 보면 됩니다. 파이에다가 뭐예요? 파이에다가 ED예요. 파이에다가 ED예요. ED가 뭐예요? D가 직류라는 거예요. DC라는 거예요. 직류 전압에다가 파이만 곱해주면 그게 첨두 역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번엔 단상 전파가 됩니다. 단상 전파 역시도 첨두 역전압은요. 자, 브릿지 정류가 아니라면은 그냥 뭐다? 파이에다가 ED 곱해줘요. 뭐라고요? 파이에다가 ED 곱해줘요. 오케이? 파이에다가 ED 곱해줍니다. 똑같습니다. 파이만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단상 반파라고 했고 직류전압 150V ED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뭘 해주면 된다고? 파이만 곱해주면 된다고. 따라서 150에다가 파이만 곱해주면은 뭐가 돼요? 470V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Y델타 기동, Y로 기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유도전동기에 정확하게는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중에서 뭘 묻고 있습니까? Y델타 기동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Y로 어떻게 해요? 기동을 하고 델타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왜 Y로 기동을 하냐? 왜 델타로 기동 안 하고 Y로 기동을 하냐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기동할 때 기동전류가 클 수밖에 없어요. 기동전류가 크게 되면은 당연히 코일에 손상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 Y로 했을 때 기동전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소가 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델타에 비해서 3분의 1만큼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런 거 바꾸셨죠? 델타를 어떻게 바꿨어요? Y로 바꿨죠. 자, 다시 델타를 뭐로 바꿨어요?
y로 바꿨습니다. 그럼 딱 봐도 델타보다 y가 작아 보이죠.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작아 보이죠. 그래서 저항값도 3분의 1이 된다고 했죠. 전류도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기동 토크도 뭐가 돼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전압은 뭐가 된다? 기동 전압은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왜 그런가? 자,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와 전압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압을 제곱해야 토크가 되는 거죠. 루트 3분의 1을 제곱해야 3분의 1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유도전동기의 2차 동선이 PC고요. 2차 입력이 P2고요. 슬립일 때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석적인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2차 입력이에요. 2차 입력이죠. 2차 입력에서 뭐가 빠져요? 동선이 빠질 거 아니에요. 2차 동선이 빠질 거면 2차 동선이.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력이 들어갔어요. 그럼 손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손실이 생기고 어떤 거 결과가 출력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P out.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P2 대 P 그냥 C라고 할게 동선이니까 C 대 P out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기준을 1로 잡은 겁니다. 1. 뭐라고요? 기준을 1로 잡았다. 그게 무슨 말이다? 자, 처음에 들어가는 양을 1이라고 할 겁니다. 1. 그리라고 했을 때 자, 이 피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명히 손실이에요. 손실이죠. 이 슬립 S가요. 사실 이 S가 손실의 약자입니다. 손실, 손실. 뭔 개소리야. 손실. 아, 뭐 설마 이걸 믿진 않겠죠. 그래서 S가 뭐예요?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래 얘가 뭐라고? 손실이라고 해요. 그래 S예요. 그러면은 입력해서 손실을 뺀 게 출력이 되니까 1에서 S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뺀 게 뭐가 되는 거야? P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P 아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요 문제 쉽죠. 자, 그러니까 P2 대 PC 대 P 아웃이 1 대 S 대 1 마이너스 S인 것만 기억하시면 쉽다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2차 입력과 동선과의 관계. 그러니까 P2와 PC는 어떤 관계인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를 지워주시고 P2에다가 뭘 곱하면 P2에다가 S를 곱하면 PC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SP2가 PC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60Hz 6극 10kW 유도전동기 슬립 5%로 운전할 때 2차 동선이 500W고 이 전동기의 토크를 묻고 있습니다. 단위가 뭐예요? 단위 중요하죠.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단위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자, 이 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0.975에다가 뭐라고 곱하기 n분의 p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n은요. 회전 속도가 되는 거고 p는 출력이 되는 겁니다. 뭐에? 유도 전동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0.97로 나오고요. 출력이 문제에서 주어졌죠. 뭐라고요? 10kW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kW니까 10에 곱하기 10의 3승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다? 바로 이 n값 회전 속도가 됩니다. 자, 이 회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동기 속도를 넣어줬는데, 자, 동기 속도에서 일정 부분 손실이 생겼고, 그 결과 뭐가 되는 거예요? 회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세율이 10%야. 그럼 S가 10%가 되는 겁니다. 그럼 100만 원의 10%는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90만 원이다.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100만 원의 세금이 10%니까 0.1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0.1이 뭐다? 손실 S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건 간에 지금 개념 시간이 아니니까요. 자, 이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ns로 묶게 되면은 자, 1-s의 n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n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0f 나누기 p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s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뭐가 된다? n이 된다는 거죠. 그럼 주파수와 극수 어떻게 돼요? 주파수 60Hz, 극수 6국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예요? s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 S 나왔네. S도 5%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뭘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죠. P에다가 6, F에다가 60, S에다가 0.05 계산하시면은 자, 1140이 나옵니다. 1140. 따라서 여기에 뭘 넣어주신다? 1140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셔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8.55kg 곱하기 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회로가 단선이 된 경우에 부하가 약간 무거운 정도에서 자, 유도전동기의 이상현상입니다. 이상현상은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격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가 슬립이 50%인 곳에서 운전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슬립이 50%인 곳이라는 거죠. 슬립이 50%인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것을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특징을 고르세요. 자,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주겠다? 카드를 걸어 드릴 겁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 요 카드를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관련된 문제도 꽤 나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게 뭐다? 요게 나왔다고 합니다. 약계 강전. 자, 사자성어가 이런 게 있어요. 약계 강전. 뭐라고요? 약계 강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요.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직권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직권 발전기, 직권 전동기, 직류기 때 배웠잖아요. 그 친구예요. 그 친구예요. 그냥 직권 전동기인데 직류에서는 자, 우리가 직류기에서 배웠던 직권 전동기는 무조건 뭘 쓸 수가 있어요? 직권이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직류기에서 배운 직권 전동기는 당연히 직류기에서 배웠으니까 직류만 쓸 수 있는데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교류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능 전동기다라고도 불리는 친구입니다. 교류도 되고 직류도 되고. 그래서 이 친구의 대표적인 특징이 약계 강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약계 강전.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약계, 약계자형. 강전, 강전기자형. 요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실게요. 자, 그 다음 동기발전기의 전기적 원선을 단절권으로 하는 주된 이유는 자, 단절권과 뭐가 있어요? 자, 얘도 나올 수도 있고요. 분포권도 나와 있어. 분포권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뭐라고?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예요. 그래서 분이 뭐예요? 분포권. 단이 뭐예요? 단절권입니다. 자, 그래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채택하는 이유는 고조파를 제거해서 기전력 파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오케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상 유도전동기를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낮은 순으로 배열한 것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 콘, 분, 쉐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요 내용 같은 경우 자, 반발 괜찮아요. 콘, 분, 모노사이클이야. 자, 그런데 헷갈립니다. 뭐냐고요? 반콘 분쇄를 외웠다 하더라도 자, 반발 기동형과 반발 유도형의 순서가 헷갈린다는 거죠. 무조건 뭐다? 반발 기동형이 크다는 겁니다. 왜? 기역이 뭐예요? 기역이 가나다라 마바살 때 기역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발 기동형이 크고 그다음 반발 유도형, 그다음에 콘, 분, 쉐, 반콘, 분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 콘덴서 기동형 특징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은 뭐예요? 콘덴서가 뭐예요? C죠, C. C 아니에요. C는 뭐예요? 역률 개선. C는 뭐예요? 역률 개선. C는 뭐예요? 역률 개선. 그래서 역률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직류 전동기를 전부하 전류 이하 동일 전류에서 운전할 경우 회전수가 큰 순서대로 나타내면 이거 뭐예요? 직가 분차, 직가 분차. 뭐라고? 직가 분차.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유도 전동기에서 크로울링 현상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게르게스 현상과 마찬가지로 자, 이 친구도 뭐다? 유도 전동기의 이상 현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까만색이 정상적인 유도 전동기의 토크 곡선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부하 토크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상태예요? 요때가 전부하 토크. 자, 여기서가 정격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파란 점이. 그런데 자, 유도 전동기에 이상한 고주파가 유기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처럼 되어야 되는데 빨간색처럼 된다는 거죠. 빨간색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파란색과 만나게 되겠죠. 여기서 파란색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점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만나서 운전해야 되는데 얘에 이르지 못하고 여기서 만나서 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전격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죠. 전격 운전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전격 속도보다 낮은 상태에서 안정화되는 현상을 크로우링 현상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직렬 종소법입니다. 자, 이 친구는 뭐냐면요.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하나가 뭐가 된다. 자, 첫 번째 2차 저항 제어법, 2차 여접법, 2차 들어가면 권선형 유도전동기라 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종속 접속 제어법입니다. 그래서 2대 이상의 유도전동기를 연결해서 극수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식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참고해 주시고 시험에 뭐가 나왔다. 직렬 가동 접속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동기 속도 N은 뭐가 돼요? P분의 120F가 된다는 거 아시죠? 120F. 그런데 이거 P가 뭐예요? 지금 2대 이상이랬죠. 2대 이상이니까 극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얘는 2개이기 때문에 P1 더하기 P2로 바뀌었다. 라고만 기억하시고 공식에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맥동률이 가장 큰 거 고르기 뭐라 했어요? 자, 당연히 단상 반파라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변압기 내부 고장에 사용되는 계전기. 자, 정말 중요한 친구죠. 뭐라고요? 내부 고장에 사용된다. 바로 비율차동 계전기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동기기 안정도 양상 대책 틀린 거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문제 뭐가 나요? 플라이휠 효과를 작게 할 것이 당연히 틀렸죠. 플라이휠은요, 뭐냐면요, 관성이라고 관성은 뭐예요? 본인의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에요. 그럼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본인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관성이 크다라는 것은 당연히 동기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NS라는 일정한 속도로 운전을 하는 게 동기기입니다. 그러면 이 NS라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려는 힘이 커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성이 커야 돼요. 관성이 다른 말로 플라이휠이에요. 플라이휠 효과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도전동기 슬립 측정법에 대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슬립 측정법은요. 수화기법, 직류 밀리볼트 개법, 스트로보스 뭐야 이거 스트로보스코프 알겠어요? 뭐 슬립이라 그런가 수도 뭐 시읒이 많네. 뭐 어떻게 외우세요? 예,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요렇게 나오고 한 가지가 뭐야? 이상한 거 때려 놓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시 유효 순환전류 발생하는 경우. 자, 간단하게 합니다. 동기발전기에 뭐예요?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병렬 운전 조건, 기전력의 주파수, 위상, 파형,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야, 니 주위에 한번 파크를 한번 가봐. 주위에 공원을 한번 가봐 해서 주위 파크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주위에 공원을 거닐다 보면은 주위에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자, 주위에 어떤 인재가 많다고? 유능한 인재가 많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유재석과 같은 인물이겠죠. 자, 그래서 주위에는 유능한 사람이 많다. 따라서 주위, 즉 주파수와 위상이 어떻게 된다? 같지 않다면 유효순환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당연히 파크는 뭐가 되겠어요? 무효순환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 파크 기억하시고 주위에 유능한 인재가 많다 기억하셔가지고 주위, 주파수와 위상이 같지 않다면 유효순환전류가 흐르겠구나 만 기억하신다면은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시 유효순환전류가 발생하는 경우 유능한 인재가 있는 경우는 뭐예요? 주파수와 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위상이 다를 때 발생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15kW 삼성 유도전동기의 기계손이 350W라면 전부하시 2차 동소는 뭐 묻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제가 또 한번 걸어드릴게요. 카드를. 자세한 풀이를 알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아까 뭐라 했어요? P! 입력이 P2고요. 동선이 PC예요. 그리고 출력이 Pout이에요. 자, 이 친구의 B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1대 손실 S대 1-S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한 것은 2차 동선이기 때문에 PC를 구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어요? 15kW니까 출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P2는 안 나와 있죠. P2 무시할게요. 그럼 우리가 PC 대 P 아웃이 S 대 1-S다. 자, 요 비례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슬립이 3%라고 나와 있으니까 0.03 넣어주시고요. 1-S니까 0.97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PC를 구하면 되니까, 자, PC 대 출력이 뭐예요? 15kW죠. 15,000 대는
0.03 대 0.97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비례식을 풀어주면은 답이 나올 것 같지만 답이 안 나와요. 요거는 일단 기억하세요. 15땡땡땡에서 자 주어진 게 뭐예요? 350W죠. 기계손이 350W예요. 얘를 더해줍니다. 그냥 1호 350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C를 어떻게 해주신다? 구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곱해주시고 자, 요거 곱해주셔도 어떻게 해주면 된다? 같다라고 놓아주시면은 분명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요 카드를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격 용량 5000kV, 정격 선간전화 6000V의 삼상 교류 발전기라고 했어요. 뭐라고? 삼상 교류 발전기. 그러니까 동기기예요. 이랬을 때 여자 전류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무부하 단자 전압이 주어져 있고 뭐 단락 전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약 몇 옴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이건 공식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동기 발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단락 전류는요, 단락 전류 IS는요, I는 뭐예요? R분의 V입니다. 교류니까 Z분의 뭐가 돼요? E라고 할까요? E가 됩니다. V가 됩니다. 뭐 V라고 할까요? V. 근데 요게 아니라요. 실제로는 얘가 아니라 Z분의 V인데 루트 3Z분의 V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루트 3Z분의 V가 되는 거예요. 단락 전류 공식이.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단락 전류 IS는요. 그냥 상전압에다가 뭘 해준 거예요? 상전압에다가 Z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우리가 단락 전류 IS는요. 우리가 옴의 법칙에 의해서 Z분의 전압이 되는데 이 전압은 뭐다? 상전압이라고. 이거만 기억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IS가 뭐라 나와 있어? IS가 단락전류 600A죠. 그럼 600A 적어주시고요. Z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여기 상전압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성간전압이 6000이라 했죠. 그럼 6000을 뭐로 나눠주면 돼요?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Z가 얼마나요? 약 5.77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단락전류는 상전압 나누기 임피던스다. 만 기억을 하실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전동기 회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발전기랑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발탄이 난 거예요. 오발이 났어요. 오발.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전기는 뭐예요? 발전기는 오른손이에요. 그럼 전동기는 왼손이겠죠. 따라서 전동기는 왼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유도전동기의 1차 전압 변화에 의한 속도 제어 시 SCR을 사용하여 변환시키는 것은 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유도전동기 막 배우시다 보면은요 0.92에다가 뭘 해줘요? 위상각 뭐 2분의 1 뭐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또는 여기에다가 코사인 알파 이렇게 곱해주셨다는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파들이 곱해지게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위상 제어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SCR 나오면 뭐 더? SCR 나오면 위상각이라고요. 위상각. SCR 나오면 위상각 찍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은 모스 FE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이 뭐예요?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으로 드레인 전류를 제어하는 전압 제어 스위치로 동작한다. 자, 게이트 소스의 전압으로 드레인 전류를 제어하는 전압 제어의 소자다. 자, 요거만 기억하세요. 요거만. 나머지는 다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해설 한번 보시고 뭐라고요? 자, 모스 FET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으로 드레인 전류를 제어하는 전압 제어 스위치로 동작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